여러분, 70세가 넘으면 몸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 좋았던 습관이 이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목욕은 그냥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90세 되신 김철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평생 군인으로 계셨던 분이라 규칙적인 생활을 자랑으로 여기셨어요. 새벽 5시 기상, 6시 운동, 그리고 저녁 7시 정확히 목욕.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물로 온몸을 깨끗이 씻으셨죠. 선생님, 저는 70년 넘게 이렇게 살았어요. 몸이 깨끗해야 병도 안 걸리는 법이죠. 그런데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목욕을 하시다가 욕실에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로 실려 오셨을 때 심장마비였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제가 평생 옳다고 믿었던 게 잘못된 거였나요? 여러분께 오늘 제가 꼭 전하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당연하다고 믿어온 목욕 습관이 70세를 넘어가면서부터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 씻는 게 좋았어요. 땀도 많이 나고 피부도 튼튼하고 혈관도 탄력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뀝니다. 혈관은 딱딱해지고 피부는 얇아지고 체온 조절 능력은 떨어져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젊었을 때의 방식대로 목욕합니다. 뜨거운 물, 때밀기, 매일 비누 사용. 이 모든 게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죠.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의학적 사실은 다릅니다. 65세 이상에서 욕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잘못된 목욕 습관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낙상 사고의 38%가 목욕 중이나 직후에 발생해요. 고관절이 부러지신 80세 이상 어르신 중 4명 중 1명이 1년 안에 돌아가십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게 심장에 가벼운 조깅만큼의 부담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쉬려고 욕조에 누워 계신 그 순간 심장은 마라톤을 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 문제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일 비누로 온몸을 문지르시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피부의 면역력을 35%나 떨어뜨립니다. 좋은 균까지 다 죽이면서 피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왜 매일 목욕이 위험한지, 어떤 습관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정말 안전한 목욕법은 무엇인지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20년,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욕실 사고도, 피부 질환도, 심장 위험도 모두 예방할 수 있어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부모님, 친구분들과 꼭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테니까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뜨거운 물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면 기분이 좋아지죠? 근육이 풀리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고 정말 편안합니다. 그래서 더 뜨거운 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몸이 열을 식히려고 피부 쪽 혈관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넓어진 혈관으로 피가 퍼지니까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혈압이 떨어지면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해요. 뇌와 중요한 장기들의 피를 계속 보내야 하니까요. 심장이 펌프질을 더 세게, 더 빠르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측정해 보면 41도 물에 15분만 있어도 심박수가 분당 20에서 30회 증가합니다. 평소에 70회 뛰던 심장이 90에서 100회씩 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아세요? 가벼운 조깅을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젊은 사람은 괜찮아요.
심장이 튼튼하고 혈관이 탄력 있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해요. 그런데 70대가 넘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자율신경계가 약해져요. 자율신경계라는 게 혈압과 심박수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시스템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에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혈관 자체가 딱딱해져 있어요. 동맥경화증이라고 하죠. 혈관 벽에 기름때가 끼고 탄력을 잃어서 콩나물처럼 부러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혈관은 그 압력을 못 견딥니다.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혹은 실신입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심장이 과부하 상태에서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좁아진 혈관이 그걸 감당 못하는 겁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거고요. 혈압이 급변하면서 약한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거나 반대로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뇌에 피가 안 가는 경우입니다. 실신은 일시적으로 뇌에 피가 안 가서 정신을 잃는 거예요. 욕조에서 쓰러지면 물에 빠질 수 있고 머리를 부딪혀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제 환자 중에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85세 되신 할머니셨는데 겨울에 뜨거운 목욕탕 물에 들어가셨다가 5분도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고 하시더래요. 다행히 옆에 딸이 계셔서 빨리 나오셨는데 병원 와서 검사해 보니 심근경색 직전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로 맞추세요. 팔꿈치를 담갔을 때 따뜻하다 정도면 딱 좋아요. 뜨겁다고 느껴지면 이미 위험한 온도입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 이하로 제한하세요. 길게 담가 있을수록 심장 부담이 커집니다. 셋째, 목욕 전후로 물을 마시세요. 뜨거운 물에 있으면 땀이 나면서 수분이 손실돼요. 탈수되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넷째, 욕실에 의자를 두세요. 서 있으면 혈압 변화가 더 심해요. 앉아서 샤워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다섯째, 80세 이상이시라면 최소한 문을 잠그지 말고 15분마다 소리로 안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뜨거운 물은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심장을 폭주시킵니다. 온도 하나만 낮춰도 여러분의 심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위험은 매일 비누로 씻는 습관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야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생각하시죠? 비누 거품을 내서 온몸을 박박 문지르고 깨끗이 헹구고 나면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70세가 넘으면 재앙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피부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쉬워요. 우리 피부 표면에는 기름막이 있어요. 피지선에서 나오는 기름이 피부를 코팅하듯이 덮고 있는 거죠. 이 기름막이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줍니다. 피부 속 물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뚜껑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둘째,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기름막이 방어벽인 셈이죠. 셋째, 피부 pH를 약산성으로 유지해 줍니다. 건강한 피부는 pH 5.5 정도인데 이 정도가 좋은 균이 살기 좋고 나쁜 균은 살기 힘든 환경이에요. 그런데 비누로 씻으면 이 기름막이 다 씻겨 나갑니다. 비누는 기름을 녹이는 게 주 기능이니까요. 젊을 때는 괜찮아요. 피지선이 활발해서 몇 시간 안에 기름막이 다시 생깁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으면 피지 분비량이 절반으로 줄어요. 기름막이 재생되는데 하루 이틀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피부가 심하게 건조해집니다. 뚜껑이 없어지니까 피부 속 수분이 계속 증발하는 거예요. 피부가 당기고 하얗게 가루가 날리고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둘째, 가려움이 생깁니다. 건조한 피부는 신경을 자극해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가려워집니다. 긁으면 피부가 상하고 상처가 나고 그 상처로 세균이 들어갑니다. 셋째, 감염이 생깁니다. 기름막이 없으니까 세균이 쉽게 침투해요.
피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그 틈으로 포도상구균 같은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심해지면 봉화지겸이라는 무서운 병이 됩니다. 넷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피부에는 수조개에 좋은 균들이 살고 있어요. 이 균들이 외부 침입자를 막아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매일 비누로 씻으면 이 좋은 균들까지 다 죽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명확해요. 주 4회 이상 비누로 전신 목욕을 하는 노인은 건조증이 60% 더 많이 발생합니다. 피부 감염률도 35% 높고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게 항균 비누입니다. 세균을 99.9% 죽인다는 광고 보셨죠? 그게 바로 문제예요. 나쁜 균뿐만 아니라 좋은 균까지 다 죽이거든요. 피부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전신에 비누 쓰는 걸 멈추세요. 비누가 꼭 필요한 부위만 씻으면 됩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 세 곳만 비누로 씻으시고 나머지는 물로만 헹구세요. 둘째, 비누를 바꾸세요. 알칼리성 비누 대신 약산성 클렌저를 쓰세요. pH 5.5에서 6.0 정도 되는 제품이 좋아요. 약국이나 마트에서 약산성 또는 저자극 표시 있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셋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피부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로션을 바르면 수분을 가둘 수 있어요. 말리고 나서 바르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넷째, 보습제 성분을 확인하세요.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게 좋아요. 비싼 거 필요 없어요. 약국에서 파는 대용량 로션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항균 비누와 바디워시는 절대 쓰지 마세요. 병원균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일반 비누로 충분합니다. 기억하세요. 깨끗한 게 최선이 아닙니다. 피부를 보호하는 게 최선이에요. 세 번째 위험은 욕실에서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여러분, 욕실이 집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라는 거 아세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 38%가 욕실에서 일어납니다. 거실도 아니고 계단도 아니고 바로 욕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물과 비누 거품이 있으면 타일 바닥은 스케이트장이나 다름없어요. 발을 헛디디는 순간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둘째, 혈압이 불안정합니다. 뜨거운 물로 혈압이 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어지러워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습니다. 셋째, 몸이 젖어 있어서 잡을 데가 없어요. 손잡이를 잡으려 해도 손이 미끄러지고 벽을 짚으려 해도 물기 때문에 지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욕실 낙상은 다른 곳에서 넘어지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속도가 빠르고 각도가 예측 불가능하고 부딪힐 것도 많아요.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무서운 건 고관절 골절입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옆으로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딱 찍으면 그 충격으로 대퇴골이 부러집니다. 젊은 사람은 뼈가 튼튼해서 잘 안 부러져요. 그런데 노인은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스펀지처럼 약해져 있어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집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걷지 못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80세가 넘으면 수술 자체도 위험해요. 마취가 부담이고 회복도 느려요. 더 큰 문제는 수술 후입니다. 누워만 있어야 하니까 근육이 빠지고 폐렴이 옵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가래가 쌓이고 기침도 제대로 못해서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80세 이상이 고관절 골절로 수술받으면 1년 안에 4명 중 1명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골절 자체가 치명적인 게 아니라 그로 인한 합병증이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머리를 부딪히는 것도 위험해요. 노인은 뇌가 조금 위축되어 있어서 뇌와 두개골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넘어지면서 머리를 찍으면 그 공간에 피가 고이는 경막 하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막 하출혈은 서서히 진행돼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몇 시간, 며칠 후에 갑자기 의식을 잃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방할까요? 첫째,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으세요. 욕조 안과 욕실 바닥에 고무 재질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면 훨씬 안전합니다.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어요. 둘째,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욕조 옆, 샤워 부스 안, 변기 옆에 손잡이를 달아두세요. 요즘은 흡착식도 많이 나와서 벽에 구멍 뚫을 필요도 없어요. 셋째, 욕실 의자를 사용하세요. 서서 샤워하면 넘어질 위험이 커요. 의자에 앉아서 씻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등받이 있는 샤워 의자가 좋아요. 넷째, 천천히 움직이세요.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디디세요. 물기를 먼저 닦고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최소한 문을 잠그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빨리 발견되는 게 중요해요. 욕실 낙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와 주의만 있으면 충분해요. 네 번째 위험은 목욕 후 체온 변화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위험인데요. 실제로는 매우 심각합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체온이 올라가죠. 피부 온도가 41도에서 42도까지 올라갑니다. 몸속 심부 체온도 조금 상승해요. 이때 우리 몸은 열을 식히려고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특히 피부 쪽 혈관이 활짝 열리면서 열을 방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목욕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찬 공기를 만나는 순간 몸에서 열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혈관이 확장되어 있으니까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열이 손실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몸이 재빨리 반응해요. 추워졌네? 하고 즉시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을 떨게 해서 열을 만들어냅니다. 체온 조절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그런데 노인은 이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은 체온 회복 능력이 40% 감소해요. 추위를 느끼는 감각도 둔해지고 떨림 반사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몸은 계속 식는데 본인은 잘 모르세요. 좀 시원한가 정도로만 느끼는데 실제로는 체온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걸 말해요. 정상 체온이 36.5도에서 37도니까 겨우 1.5도 차이인데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체온증 초기 증상은 이래요. 온몸이 떨리고 손발이 차갑고 말이 어눌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도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못해요. 더 진행되면 떨림조차 멈춥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의식이 흐려집니다. 결국 쓰러지고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져요. 특히 겨울철에 위험합니다. 욕실은 난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목욕 후 옷 입으려고 잠깐 추운 방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92세 할머니가 겨울에 따뜻한 목욕을 하시고 나왔는데 난방이 안 된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시다가 쓰러지셨대요. 응급실에 오셨을 때 체온이 34.2도였어요. 저체온증이었죠.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회복하셨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할까요? 첫째, 욕실과 방의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해두세요. 가족이 밖에서 대기하거나 목욕 전에 난방을 켜서 전체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해요. 온도 차이가 적을수록 안전합니다. 둘째, 목욕 후 물기를 완전히 닦으세요. 물이 피부에 남아있으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갑니다. 마른 수건으로 꼼꼼히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셋째, 따뜻한 옷을 바로 입으세요. 목욕 후에는 즉시 옷을 입어야 해요. 가운이나 수건을 두르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세요. 넷째, 따뜻한 음료를 한 잔 마시세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 한 잔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목욕 시간을 조정하세요. 겨울에는 한낮인 오후 2시에서 4시쯤 목욕하는 게 좋아요. 실내 온도가 가장 높을 때니까 체온 손실이 적습니다. 여섯째, 목욕 후 30분 정도는 따뜻한 곳에서 쉬세요. 바로 밖에 나가거나 찬 곳으로 이동하지 마시고
담요를 덮고 앉아서 몸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체온증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은 과도한 청결입니다.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깨끗한 게 나쁘다고요? 네, 너무 깨끗하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약 1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가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죠. 이걸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이 미생물들 중 99%는 좋은 균이에요. 나쁜 균이 침투하는 걸 막아주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면역 시스템을 훈련시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피부에 표피포도상구균이라는 균이 살아요. 이 균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나쁜 균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마치 빈자리를 미리 차지해서 나쁜 사람이 못 앉게 하는 거죠. 또 이 좋은 균들은 피부의 약산성 환경을 만들어줘요. pH 5.5 정도가 딱 좋은 균이 살기 좋고 나쁜 균은 살기 힘든 환경입니다. 그런데 매일 비누로 온몸을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균도 나쁜 균도 전부 다 죽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무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합니다. 좋은 균이 사라지면 빈자리가 생겨요. 그러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나쁜 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경쟁자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번식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피부 감염이 더 잘 생깁니다. 아토피, 습진, 지루성 피부염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도 증가해요. 더 놀라운 건 호흡기 감염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피부 면역이 떨어지면 전신 면역력도 약해져요. 피부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이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명확합니다. 매일 항균 비누로 전신 목욕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피부 면역력이 35% 낮았어요. 그리고 겨울철 감기에 걸리는 빈도도 40% 높았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가 있어요. 83세 할머니셨는데 평생 깨끗한 생활을 강조하시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비누로 온몸을 씻으셨어요. 그런데 70대 후반부터 매년 겨울마다 피부 감염으로 고생하셨어요.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진물이 나고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시고 항생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니까 본인도 너무 힘들어 하셨죠. 제가 목욕 횟수를 줄여보라고 권했더니 처음에는 거부하셨어요. 너무 찝찝해서 안 돼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설득 끝에 일주일에 3번으로 줄이셨어요. 놀랍게도 그해 겨울에는 피부 감염이 안 생겼어요. 이듬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괜찮으셨죠. 지금은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하시면서 주변 분들한테도 권하신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전신 목욕은 주 2, 3회로 제한하세요. 나머지 날에는 필요한 부위만 물로 씻으시면 됩니다. 둘째, 항균 비누와 바디워시는 절대 쓰지 마세요. 일반 순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면 충분합니다. 셋째, 냄새가 나는 부위만 비누를 쓰세요. 나머지는 물로만 헹구세요. 넷째,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건조하면 피부 균형이 깨져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빨래를 널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보습을 철저히 하세요. 좋은 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촉촉한 피부가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합니다. 기억하세요. 적당히 깨끗한 게 가장 건강한 겁니다. 무균 상태는 오히려 위험해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선생님, 그래도 하루라도 안 씻으면 몸이 근질근질해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이해합니다. 평생 지켜온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매일 씻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렇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첫째, 젊었을 때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40대, 50대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일하느라 땀을 많이 흘렸죠. 현장에서, 논밭에서,
시장에서 하루 종일 몸을 쓰셨잖아요. 저녁 되면 온몸이 땀범벅이었고 때도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일 씻어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하루 종일 집에 계시거나 산책 정도만 하시는 날이 많으시죠? 예전처럼 땀을 흘리지 않아요. 몸이 덜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전 습관대로 매일 씻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둘째, 노인 냄새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면 냄새 난다는 말 신경 쓰이시죠? 버스나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코를 막으면 내가 냄새 나나 걱정되시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나는 냄새는 때 때문이 아닙니다. 노레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건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 아무리 씻어도 안 없어져요. 오히려 매일 비누로 씻으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이 냄새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속옷을 자주 갈아입고 옷을 깨끗이 입으면 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셋째,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어요. 내가 몸 관리 못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요양원 가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직 혼자 다 할 수 있어를 증명하려고 매일 씻으려고 애쓰시는 겁니다. 스스로 독립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자립은 고집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몸에 맞게 생활하는 게 진짜 자기관리예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르신, 지금 하시는 게 자기관리가 아니라 자기학대예요. 몸이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무시하시는 거잖아요. 피부가 가렵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똑똑하게 관리한다. 무턱대고 매일 씻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씻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거죠. 고집이 아니라 지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목욕과 수면의 관계입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그런데 혹시 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목욕하시나요? 그게 원인일 수 있어요. 수면과 체온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잠들려면 체온이 조금 떨어져야 해요.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체온을 낮춥니다.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열을 방출하고 심부 체온이 0.5에서 1도 정도 떨어져요. 이 체온 하강이 잠드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확 올라갑니다. 심부 체온이 평소보다 1에서 2도 높아져요. 그러면 몸은 열을 식히려고 애를 씁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을 내고 열을 방출하려고 하죠. 문제는 이 과정이 불규칙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노인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 체온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안정이 안 됩니다. 연구 결과가 명확해요. 41도 뜨거운 물로 목욕한 노인은 중간에 깨는 횟수가 42% 증가했어요. 깊은 수면 시간은 38% 감소했고요. 왜 그럴까요? 체온이 안정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뇌가 계속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열 관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죠. 반대로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면 수면이 좋아집니다.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5에서 10분 있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목욕 후에 자연스럽게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이 잘 와요. 단 타이밍이 중요해요. 잠들기 3시간 전에 목욕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8시에 목욕하세요. 그러면 9시쯤 체온이 정점에 도달했다가 10시부터 서서히 떨어지면서 11시쯤 딱 잠들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잠들기 직전에 목욕하면 안 돼요. 체온이 높은 상태로 침대에 누우니까 잠이 안 옵니다. 땀도 나고 몸이 화끈거리고 뒤척이게 돼요. 또 한 가지, 목욕 후에 허브티를 마시는 것도 좋아요. 캐모마일, 라벤더, 레몬밤 이런 허브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 물 온도는 38도로 맞추세요. 뜨거운 물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5에서 10분으로 짧게 하세요. 너무 오래 있으면 체온이 과도하게 올라가요. 셋째, 잠들기 3시간 전에 목욕하세요.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시간을 주는 겁니다. 넷째, 목욕 후 허브티나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드세요. 몸과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다섯째, 욕실과 침실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밝은 조명 대신 은은한 조명을 켜고 향초나 디퓨저를 사용하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오늘부터 목욕 방법부터 바꿔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목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전해지고 건강해지고 편안해져요. 여러분, 처음에는 매일 목욕이 왜 나쁘지라고 의아해 하셨을 텐데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몸이 바뀌면 습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70년 동안 옳았던 방법이 이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바꾸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장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보세요. 오늘은 물 온도를 조금 낮춰보고, 내일은 목욕 시간을 5분 줄여보고, 모레는 비누 사용을 줄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20년, 30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꼭 나눠주세요. 부모님,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께 알려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